자, 이번엔 스몰캡 시간이고요. 애널리스트 초빙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과 게임 또 우주까지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섹터를 커버하시네요. 바쁘시겠는데.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게임 업종에 연관된 또 상징성이 있는 위믹스.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자, 가상화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좀 후반에 불리시하게 강했는데 인도 거래소인가요? 또 위믹스를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룹주 게임주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좀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재작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가 게임주 전반에 이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과 가상자산의 그런 시너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서는 좀 그게 분리돼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호재는 물론 개별주, P2E 관련된 개별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게임주 전반의 호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일단은 위메이드에 조금 국한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올해 주목할 만한 게임주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은 또 뭐가 파악이 됩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작 공백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게임주들의 신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게임 기업별로 어떤 플랫폼에 중점을 두느냐가 이제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그리고 뭐 NC소프트나 네오이즈 같은 게임사들은 콘솔 플랫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플랫폼이요. 네. 콘솔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형태인가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것 말씀드립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도 요즘 이 XR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내놓은 것 같은데 흥미롭던데. 자, 중국 정부가 최근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매 허가, 판호 발급을 재개한다.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게임주의 전망은 또? 중국 정부가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국 내 게임 산업을 굉장히 많이 억압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달라진 모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였던 게 결국에는 자국 내 게임 산업을 좀 완화해주고 또 육성해주려는 모습과 함께 또 지난해 연말에는 외자판호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외자판호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크게는 외자판호 발급 받은 기업들도 되겠지만 발급 받을 예정인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과거와 다르게 중국 내 게임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게임사들도. 로컬 게임사들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거와 같은 흥행을 좀 보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게임주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그 게임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를 꼽고 계시는 기업이 있나요? 결국에는 신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작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선호주로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신작 모멘텀이 풍부하고 또 네. 관련된 게임들이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공백도 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게임주를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대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인터넷 대형주들 컨텐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M의 주가가 최근에 앞서 뭐 얘기 나왔지만 이제 M&A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지배구조 이슈인데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발 빼겠다는 건지 단순 투자로 또 말을 바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SM 인수전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도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졌는데 우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법원에 그러니까 이수만 최대 이제 주주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만약에 유증과 시비 발행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는 발을 빼게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카카오가 뭐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린 단순 지분 투자다. 아니면 여기서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되는 건데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만약에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IP 확보에 엄청난 이점을 가지는 건 맞는데 네. 얼마에 결국 인수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 같은 경우에 12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됐는데 이제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까지 붙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네. 단순 지분 투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행한 금액보다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는데 크게 손해 보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순 지분 투자라면 지금 이익이 나고 있고 물론 그걸 또 뭐
엎어가지고 대기업인데 뭐 시장에다 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본업에 근절한다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챗 GPT 기반의 AI, 거대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두 기업이 지금 달려들었죠. 네.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던가요? 아무래도 미국발 이제 챗 GPT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글도 그렇고 국내 인터넷 게임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것은 검색 엔진이고 카카오가 강점을 가진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이 채팅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T라는 본질은 같은데 이제 검색 엔진 쪽을 좀 더 핵심 주안점으로 들 것이냐 아니면 카카오톡 챗봇을 좀 주안점으로 들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GPT, 서치 GPT, AI 기반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항공우주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항공우주 관련주. 스페이스X가 2분기 중에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국내에도 아마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성통신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제가 적어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한마디로 항상 요약드릴 때 뭐라 말씀드리냐면 인터넷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SKT, KT, LG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랑 동일한데 단지 그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케이블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때 한국 내에 서비스가 상륙할 것 같고 지금 글로벌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상륙했을 때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선제적으로는 개인 소비자들은 이제 뭐 단말기 구입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높아가지고 조금 주춤거릴 거고 항공기라든지 이쪽에 조금 쓰일 거다라고 전망들은 나오던데 자, 국내 통신 시장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 국내 통신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타링크가 상륙한다라고 해서 막 통신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같은 그런 차후에 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는 국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적인 요소, 심리적으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들도 사실은 그 위성 통신도 그렇지만 이 거대 AI라고 하는 AI 산업에도 달려들고 있잖아요.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그런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지금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통신, 게임,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본업에서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월에 제법 이 위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걸로는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자가 뭐 어느 날 뭐 어떻게 뭐 이렇게는 모르겠고 하지만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3월에 좀 주목이 될지 그 중에 탑픽 기업을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뭐 3월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올해 이벤트가 좀 많이 다양하게 있는 게 네.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위성통신 서비스도 진행이 될 거고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원앱이라는 사업자도 이제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또 누리호 발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누리호 발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제가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텔리안테크.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원앱에 적어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원앱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가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단답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남아버렸어요. 3분 남았는데 우리 정의윤 애널리스트는 약간 그 영화 넷플릭스의 OT DP라는 영화인가요? 네. 구교환 배우랑 좀 많이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살짝 오는데 감사합니다. 음성도 그렇고, 네, 하여튼 개성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요 커버하고 있는 그 섹터가 인터넷, 게임, 우주까지 지금 어우르고 있는데 요걸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를 해주셔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요거다라는 거. 먼저 산업별로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이유 같은 걸 보면 결국에는 가상화폐하고. 그쵸. 오, 가상화폐도 있을 수 있고 또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서비스 트래픽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졌고 연말에 해가지고 저점을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제가 지난해 저점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경기도 뭐 광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로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눈높이를 코로나 때 시점의 주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까지는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다만 뭐 개별 주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난해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분의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장 모멘텀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터넷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를 살펴보시면 결국 거기와 관련돼서 광고나 커머스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코스피나 뭐 경기 지표를 따라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테마성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네. 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테마로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보다는 좀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도 뭐 우주청을 지금 설립을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도 뭐 RCBM 화성 15인가요? 네. 근데 또 그 뭐 사거리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우주 인터넷, 우주로 위성체를 올리는 거나 뭐 그 무기나 발사체는 똑같으니까 네.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기업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과 게임, 우주까지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